미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백악관이 긴급 대응팀을 꾸리고 공중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들은 백신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80대 남성이 자신의 가게에 침입한 강도범들을 총으로 물리쳐 화제입니다. 업주의 용기에 대한 찬사와 함께 점점 심각해지는 LA 지역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는 미네소타주의 한 약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여성에게 사후 피임약 판매를 거부해 논란입니다. 피임약을 사지 못한 여성은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후퇴해 가계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악관이 대응팀을 꾸리고 연방정부도 공중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 등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10대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도 원숭이 두창 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악관이 범정부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할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원숭이 두창 대응 조정관과 부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대응 조정관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맡는 자리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과 같은 역할을 할 예정인데 그만큼 미국 정부도 원숭이 두창 발병을 간단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뉴욕주에 이어 두 번째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원숭이 두창 발발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주별 감염자 집계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뉴욕주 1,390건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827건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만 5,800명 이상의 확진이 보고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공중 비상사태 선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유럽에서도 확산세가 두드러져 독일에서는 10대 미성년자 2명이 새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보고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모두 2,677건. 하지만 미성년자 감염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프리카 대륙 외 브라질과 인도, 스페인 등에서도 첫 사망 사례가 보고되는 등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편 미 전역의 대도시들은 원숭이 두창 백신이 없어 비상입니다. 오는 10월이 돼서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미 전역에 또다시 백신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 바바리안 노르딕은 원숭이 두창 백신 수요 폭증으로 미국의 50만 회분 백신 공급이 10월 중순쯤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 백신 80만 분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자 폭증으로 백신 수급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미 전역 10개 주는 현재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이 부족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re's clearly, General has been doing this for weeks now. There's tremendous demand, tremendous unmet demand. We need more vaccines. At this point, we've received a total of 12,000 doses. We think we need more like 70,000 doses. So we are way short. 전문가들은 현재 확보한 공급 물량으로는 원숭이 두창 최우선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는 동성애와 양성애 집단 가운데 3분의 1만이 접종이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LA 카운티 등 각 주와 시정부들은 백신 물량을 늘리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등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lad we have a state of emergency because the issue has always been how quickly we can get the resources, testing, vaccines, treatment that we need in the ER to contain them. 한편 일리노이주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520명 이상 기록되면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팬데믹 이후 절도범이나 강도들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를 입는 업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지역의 경우 워낙 범죄가 빈발하다 보니 업주들이 강도에 맞서 싸우는 일도 많은데요. 80세가 넘는 고령의 남성이 강도를 물리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샌 버나디노 지역의 한 리커 스토어. 복면을 쓴 남성이 소총을 들고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서 있던 가게 안의 남성,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하더니 이내 준비해뒀던 샷건을 들어 망설임 없이 강도에게 총을 쏩니다. 팔에 총을 맞은 강도는 혼비백산하며 일행과 함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총을 쏜 남성은 이 가게의 주인인 올해 80세의 크레이그 코프로, 범인이 총을 들고 차에서 내릴 때부터 모든 상황을 CCTV로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리커스토어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항상 이 같은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 안에 고화질의 CCTV가 여러 대 설치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The sheriff came in and warned me about, 8 months ago or so that this was going on and to keep an eye out and pay attention and be on your toes. 경찰은 CCTV 자료를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 등 일당 4명을 모두 체포하고 강도 혐의 등으로 구금했습니다. 고령의 가게 주인은 사건 직후 심장에 이상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행히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just did what I had to do. I would always protect my employees, my customers, myself. This instance, fortunately, I was here by myself, so I don't have to worry about that.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경찰은 가게 주인의 용기에 대해 찬사를 보냈지만 일각에선 업주들이 강도와 스스로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에 씁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여성이 사후 피임약 판매를 거부한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약을 구하기 위해 100마일 이상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미네소타주는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는 주인데 이 약사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약 판매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사후 피임약을 사기 위해 약국 체인점 트리프티 화이트를 찾은 앤더슨 씨. 주치의에게 받은 처방전도 있었지만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약사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피임약을 판매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마일 떨어진 CVS에 가봤지만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결국 눈보라를 뚫고 100마일 이상 운전해서야 피임약을 살 수 있었습니다. There is no factual dispute about what happened. It's just a question of law. This is the first case in Minnesota that really raises the question of, is denying women access to birth control a violation of their protection from sex discrimination under the Human Rights Act? 앤더슨 씨는 CBS와 합의했지만 트리프티 화이트를 주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모든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이큰 카운티 판사는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약사의 종교적 자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응급피임을 막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여성의 피임과 낙태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any of the same people who are opposed to abortion are also opposed to either all birth control or certainly birth control of the nature of the morning after pill. So in states that have moved to restrict abortion, you're already beginning to see moves to restrict the morning after pill.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미네소타주는 낙태 피난처를 선언하고 원정 낙태 등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의 가계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가계 부채가 2분기에 3,120억 달러 늘어 16조 1,500억 달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보다 2조 달러 더 많은 수준입니다. 가계 부채 대부분은 주택 몰기지로 나타났고 1조 5,900억 달러를 기록한 학자금 융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크레딧 카드 사용액은 8,90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분기보다 460억 달러, 1년 전보다 1,000억 달러 급증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주택 가격과 몰기지 이자율이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지만 실질 소득은 후퇴하고 있어 부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인구 대비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 전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은 91,799명이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주는 10만 명당 81명이 숨진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켄터키와 델라웨어주의 각각 사망률은 인구 대비 10만 명당 49명과 4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33위를 기록한 캘리포니아주는 1년 동안 8,908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과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유통량 증가를 꼽았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한 음료에서 박테리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음료 제조업체인 라이언스 매그너스사의 쉬운 3가지 제품이 식품 판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유통됐고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에 속하는 크로노박터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단백질 음료로 유명한 프리미어 프로틴을 비롯해 라이언스 레디케어와 라이언스 바리스타 스타일, 피르크, 알로하 등 12개의 브랜드에 속한 쉬운 3가지 제품입니다. FDA는 크로노박터에 오염될 경우 성인은 증상이 가볍지만 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뇌수막염과 장염 등 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상대로 커터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뉴욕 타임스스퀘어 근처에서 50대 아시아계 여성이 증오범죄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쇼핑카트를 끌고 길을 가던 중 뒤에서 다가온 용의자가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영상이 포착됐고 피해 여성은 팔을 크게 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 범죄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 공격으로 보고 30세 흑인 남성 앤소니 에반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헬스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샌안토니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블랑코 로드에 위치한 LA 피트니스 지점에서 한 남성이 운동을 하고 있던 다른 남성의 머리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Yeah, he just walked up right to him point blank and just aired him out like it was like in a movie. Yeah, it was crazy, man. You know, luckily none of the kids got hurt. You know, we got daycare here. When it happened, people was trying to run out. People didn't know if the gunman was there or not, so they scattering like roaches, basically. 피해자는 34세의 남성으로만 알려졌으며 카운티 검시소는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인근에서 용의자 32세 제시 멜 윌리엄스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마약과 무기 소지 혐의,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친구와 교류할수록 나중에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됩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 뉴욕대 경제학과 합동연구팀은 네이처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20대에서 40대 사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 7,200만 명의 친구 관계 2,100억 건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어린이라도 친구의 70% 이상이 고소득층인 동네에서 자란 경우 이 어린이가 성인이 된 뒤 미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계층 상향 이동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부유한 친구들과 단순히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것을 넘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계층 간의 이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면서 이를 경제적 연결성이라고 규정하고 계층 이동의 결정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LA 시장 결선에 진출한 민주당 캐런 베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베스 후보는 공정한 정책과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스 후보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지지를 얻게 돼 영광이라면서 노숙자 문제 해결과 공공안전 등을 위해 현 행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스 후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리 카루소 후보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8억 달러의 돈을 제안받고도 리브 골프에 합류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따르면 그렉 놀만 리브 대표는 폭스뉴스 정치 평론 프로그램인 터커 칼슨 투나잇에 출연해 우즈가 7억에서 8억 달러의 금액을 제안받고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렉 노먼은 우즈에 대한 이 제안은 내가 리브 골프 대표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즈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우즈는 미국 PGA 투어를 지지한다며 리브 골프와 리브 골프에 합류한 선수들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는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창설됐고 대회마다 막대한 상금을 내걸며 돈으로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자 이준석 대표 측이 위장 사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최고위원들의 이딴 사퇴를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비대위 체제를 선택한 국민의힘. 이미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까지 불러 정족수를 채운 뒤 비대위 구성의 전 단계인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을 유지한 채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앞서서 직무대행 사퇴하신다고 했는데 직무대행 그대로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비대위가 들어설 경우 사실상 대표 권한을 잃게 되는 이 대표는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한 걸 문제 삼았고 영화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며 이들을 되살아난 시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도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비난했었는데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비대위원장 임명을 포함해 비대위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반발을 포함해 비대위 성격을 둘러싼 당내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소득층이 보수를 지지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협공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대표 선거 토론회. 시작부터 박용진, 강훈식 두 97 후보는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학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단다. 그 말씀하시면서 언론 환경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항의 의원 랭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언론 환경의 중요성을 표현했다며 저소득층 발언 비판에 맞섰고 비판 랭킹 플랫폼에 대해서 재밌으라고 한 말이었다면서도 정치인은 비판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연에 재밌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97 후보 단일화를 놓고선 장외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단일화에 속도를 내자는 박 후보 요청에 강 후보가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며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오늘 강원, 대구, 경북 지역에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 시작 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가운데 단일화 시점과 방법을 놓고 두 후보의 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의 의료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접대 무마 의혹 수사를 두고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모 씨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년 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이 씨가 이재명 의원의 친형, 지금은 고인이 된 이재선 씨를 치료한 정보를 오빠인 이 대표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 대표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재선 씨라고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한테 여러 얘기를 했던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재직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 대표까지 직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대표 동생이 인턴으로 일했고 이재선 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동생이 이 씨를 진료했거나 진료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 씨에 대한 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결론대로라면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에서 언급한 셈이 됩니다.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입건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돼 연수를 받았던 게 특혜라는 의혹인데 경찰은 규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의료법과 병역법, 성상납 무마 의혹 등 세 갈래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두 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성상납 무마 의혹을 두고는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느냐며 수사팀을 질책했는데 수사팀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해 군인은 여성 하사에게 수시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군인과 입맞춤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 지난해 7월 이곳에 부임한 40대 준이는 올해 1월부터 20대 여성 하사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너만 보면 계속 네가 생각난다. 집에 보내기 싫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부항을 떠주겠다며 윗옷을 들추기도 했습니다.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은 성추행은 매일 1, 2회 이상 반복되었고 석 달 전에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된 동료 부사관의 숙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입을 맞추라거나 침을 먹으라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강요했습니다.
같이 코로나에 걸려 근무를 피하자는 건데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확진자가 먹다만 음료를 마시라고 강요해 결국 입을 댄 피해자가 확진되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자가 공군에 신고하면서 가해자는 다음 날 입건됐고 약 열흘 뒤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죽겠다고 협박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SNS 메시지를 27차례 보내는 등 2차 가해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부사관 후보생인 피해자에게 장기 복무를 언급하며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군 조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사는 아직 군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확진자 숙소에 들어갔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 출항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일 전날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출항한 라존 2호가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 입구 주변에 정박했습니다. 3일 오전에는 이스탄불에서 곡물외 무기 등 허용되지 않은 물품은 없는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UN, 튀르키예로 구성된 공동조정센터에 의해 선박 검사를 받게 되고요. 문제가 없으면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 승인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라존 2호가 지중해를 거쳐 목적지인 레바논 트리폴리에 도착하게 되면 5개월여 만에 흑해를 통한 첫 곡물 수출이 완료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빚어진 에너지 대란에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공공기관은 물론 쇼핑몰과 영화관, 호텔, 기차역 등의 여름 실내 온도를 27도보다 낮게, 겨울에는 19도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했고요. 오후 10시가 넘으면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과 상점 유리창, 기념물 조명을 끄기로 했습니다. 독일 역시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북부 도시 하노버에서는 공공건물과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샤워할 때 온수를 쓰지 않고 있고요. 독일 주요 기업들도 겨울철 20도에서 22도로 유지되던 사무실과 공장 실내 온도를 1도 이상 낮춰서 가스 소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4년간 바다 거북 알이 모두 암컷으로 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키스 제도의 거북병원 원장은 플로리다의 여름 기온이 지난 4년간 가장 높았는데 이 기간에 부화한 바다 거북이 모두 암컷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 태어난 바다 거북들의 99%가 암컷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다 거북은 알이 부화할 때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돼서 섭씨 27.7도 이하에서 부화하면 수컷, 31도 이상이면 암컷이 되는데요. 이대로라면 암수 성비가 완전히 무너져서 몇 년 후에는 바다 거북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주의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 남성. 기다리기 심심한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만지작대던 순간 주유구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라이터를 켰다가 불이 붙어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며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는데요.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얼른 차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긴 남성은 다시 주유소로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짧은 순간 천당과 지옥으로 간 남성은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다는데요. 주유소에서는 라이터를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겠네요. 누구나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미국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한 남성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세상 편한 자세로 TV를 시청 중인 남성. 갑자기 그 위로 뭔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어컨에서 새어나온 불이 조금씩 천장 판석에 스며들다가 결국 무너진 겁니다. 천천히 보니 반려견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냉큼 주인 곁에서 달아나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당황할 법한 순간이지만 몸 위로 쏟아진 잔해를 느긋하게 제거하는 남성. 이 와중에 틈틈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는 모습을 보니 이만하면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남자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마치 거인이 드릴로 뚫어놓은 것만 같은 엄청난 크기죠. 허허벌판에 뻥 뚫린 이 구멍.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약 665km 떨어진 광산지대에서 발견된 초대형 싱크홀인데요. 지름이 25m, 깊이는 무려 200m에 달합니다. 당국은 현장에 전문가를 투입해 조사에 나섰지만 싱크홀이 왜 생겼는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지 관계자는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면서 싱크홀 아래에서 어떠한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양의 물을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주민들은 광산 곳곳에서 터지는 다이너마이트가 싱크홀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발생 원인이 하루속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스페인어로 기적을 뜻하는 단어 밀라그로스를 줄여서 밀리라고 불리는 생후 1년 된 이 강아지에게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에는 몸무게 4kg, 비쩍 마른 상태로 파나마 한 항구에서 발견됐는데요. 스페인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온 선박 컨테이너 안에서 무려 40일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일부가 부식돼 생긴 구멍으로 들어온 빗물을 마시면서 허기를 달랬다는데요. 수의사는 밀리가 컨테이너에 들어갔을 때 건강했고 체지방이 충분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보살핌 끝에 건강을 회복한 밀리. 현지 당국은 그런 밀리에게 견생의 이막을 열 수 있도록 탐지견 훈련을 실시했고요. 영리한 밀리는 모든 과정을 훌륭히 소화해내 최근 파나마 국제공항 검역팀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